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주말에 있는 축구 승부패 토토토 22회차 최종 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경기력 관련해서는 초안 때 좀 EPL 같은 경우에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이 최종에서는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관련해서는 배팅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만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캐슬 대 리버풀의 경기고요. 뉴캐슬은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선 6연승을 하고 있고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리버풀이 주중에 챔스가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과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흐름도 좋고 경기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방에서의 빌드업도 좋고 그게 풀리지 않으면 우드를 향한 그런 롱볼 축구도 자유자재로 하면서 굉장히 좋은 경기력과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리버풀이 체력적인 부담과 말씀드린 뉴캐슬의 흐름과 경기력 때문에 무승부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 동기부여가 더 높은 리버풀에게 이 손을 들어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리버풀이 어쨌든 뉴캐슬이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이 주력 자체는 느리기 때문에 리버풀이 동기부여가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뉴캐슬의 단통 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알라베스 대 비아레알의 경기고요. 비아레알은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팀의 맞대결에서의 무승부가 없었기 때문에 최근 10경기 동안 무승부가 없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승패 방향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알라베스가 아, 지금 이 라리가 같은 경우에는 좀 순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EPL은 지금 순위가 머릿속에 매주 들어오는 리그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와 있는데 라리가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들어온 좀 그런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올 때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라베스가 꼴찌에 위치하고 있어요. 근데 잔류권과의 승점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서 일단은 이 강등권 탈출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겠고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유로파권 진출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일단 두 팀 다 동기부여가 있는 상황이고 그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알라베스의 강등 버프가 동기부여가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팀의 방향이 승패 방향이고 단통이라면 비아레알을 가져가겠지만 비아레알이 측면에 대한 공간들이 있고 알라베스가 결정력은 떨어져도 역습 자체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동기부여를 생각을 해서 강등 버프를 받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저는 승패 방향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사우스햄튼 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고요. 크리스탈 팰리스는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우스햄튼이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강했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두 팀 다 동기부여가 좀 적은 상황이라서 경기력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저는 초안 때는 좀 승무패 쪽으로 좀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투표율이 균등하게 분배가 될 경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나왔죠. 그렇다면 저는 동기부여가 적은 두 팀의 경기는 경기력도 비슷하기 때문에 무승부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독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와포드 대 벌리의 경기고요. 와포드는 4연패를 하고 있고 홈에선 10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벌리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와포드와 벌리 둘 다 강등권 팀이지만 흐름도 지금 완전히 다른 상황이고 경기력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또한 와포드는 강등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 동기부여는 벌리가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전체적인 흐름과 동기부여, 경기력 모두 좀 벌리 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와포드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울버햄튼 대 브라이튼의 경기고요. 울버햄튼은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울버햄튼이 브라이튼 상대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투표율이 좀 많이 몰리진 않았기 때문에 투픽을 쓰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브라이튼 자체가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이고 울버햄튼은 이 유로파권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는 상황이죠. 이 경기력적인 부분에서는 사실은 지금 보여주는 모습들은 브라이튼이 조금 더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울버햄튼의 이런 동기부여를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기에는 지금 울버햄튼의 동기부여가 조금 더 높다라는 생각과 브라이튼이 원정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승도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울버햄튼의 승무 투픽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레알 대 에스파뇰의 경기고요. 레알은 4연승을 하고 있고 에스파뇰은 2연패 및 원정에서도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레알이 홈에서 에스파뇰 상대로 최근에 전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순위를 보면 레알은 사실은 지금 승점 차이가 바르셀로나의 승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승에 가까운 상황이고요.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입니다. 중위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레알이 지금 동기부여가 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동기부여가 높은 팀이었다면 이변도 좀 고려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레알이 주중에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로테이션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 동기부여가 없는 에스파뇰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단통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약간 불안한 점은 배당이 생각보다 높다라는 부분들과 에스파뇰이 측면에서의 공격들이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최근의 모습들 때문에 만약에 좀 이변까지 포함을 한다면 무승부까지는 가져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에스파뇰도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에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입니다. 리즈 대 맨시티의 경기고요. 맨시티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경기를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리즈가 동기부여가 잔류권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겠지만 맨체스터 시티는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두 팀 다 동기부여가 있다면 이 경기력적으로 봤었을 때 맨체스터 시티가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력적인 부분은 조금은 불안하긴 해도 경기력 차이는 좀 많이 나기 때문에 리즈의 단통 패를 의심 없이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입니다. 발렌시아 대 레반테의 경기고요. 발렌시아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발렌시아가 레반테 상대로 2연승을 하고 있고 홈에서도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순위적인 부분을 보면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레반테는 강등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잔류권에 대한 그런 동기부여가 있는 상황입니다. 동기부여는 사실은 레반테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발렌시아가 최근에 흐름이나 경기력이 그다지 좋지 않다라는 점과 레반테가 도깨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점, 그리고 동기부여적인 부분들이 강등 버프가 발휘가 될 타이밍이 됐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이 경기는 좀 의심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승패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지만 발렌시아가 홈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고 레반테의 경기력이 지금 좋다라고 보긴 좀 어렵기 때문에 무승부의 결과도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승무패가 다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발렌시아의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입니다. 빌바오 대 아틀레티코의 경기고요. 뭐 두 팀 다 특이사항은 없고 맞대결에서도 특이사항은 없는 상황입니다. 동기부여적인 부분을 보면 빌바오는 사실은 중위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 유로파권에 대한 도전의 가능성은 있겠지만 승점 차이는 좀 어느 정도 나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틀레티코는 4위권을 지키기 위한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적인 측면은 아틀레티코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빌바오가 최근에 보여주는 경기에서의 역습이나 아니면 크로스 공격 굉장히 좋은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수비에서의 안정적인 부분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틀레티코가 원정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불안하긴 하지만 동기부여도 더 높고 이 경기력적으로도 지금 상황에서는 아틀레티코가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빌바오의 단통 패로 정배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입니다. 엘체 대 오사수나의 경기고요. 엘체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고요. 오사수나가 엘체 상대로 좀 강했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동기부여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면
엘체 같은 경우에 14위에 위치하고 있고 잔류권을 지키기 위한 어느 정도의 동기부여는 있을 것 같은데 승점 차이는 사실 많이 나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사수나도 유럽파권이 사실은 좀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오사수나도 사실은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동기부여가 크지 않은 두 팀의 경기고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력적인 부분에서는 오사수나가 많이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배당도 그래서 정배당을 받았죠. 근데 엘체 쪽으로 이 해외 구매율이 많이 몰렸어요. 이렇게 라리가에서 해외 구매율이 많이 몰렸을 때 구매율이 많이 몰린 팀들 쪽으로 나오는 결과들이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무승부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을 생각을 해서 엘체 사이드를 이 해외 구매율을 생각을 해서 엘체 사이드를 바라보고 있고요. 또한 말씀드린 대로 엘체 사이드를 바라본다면 경기력은 저는 오사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좀 이 상대 전적과 배당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봤었을 때 그리고 동기부여가 적은 두 팀의 모습을 봤었을 때는 무승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토트넘 대 레스터의 경기고요. 레스터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토트넘이 2연승을 하고 있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는 최근 10경기 동안 무승부가 없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민이 좀 많이 됐었던 경기였었고요. 개인적으로는 레스터 쪽을 좀 가져가고 싶어요. 저는 왠지 모르게 이 토트넘의 최근의 분위기도 좋지 않고 또한 이 감독이 콘테 감독이 나갈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는 개인적인 느낌에서는 저는 레스터를 가져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런 말씀드린 그런 토트넘의 감독에 대한 문제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 토트넘이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좀 불안한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레스터가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다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역습에서의 한방 저는 무시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레스터 쪽을 좀 가져가고 싶어요. 그래서 초안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 레스터는 주중에 유로파도 있는 그런 체력적인 부담도 있겠고 동기부여도 레스터는 없고 토트넘은 동기부여가 높기 때문에 챔스권에 대한 그래서 이 경기는 제가 개인적인 의심을 좀 하고 있지만 어쨌든 토트넘이 유리해 보이는 전체적인 상황들은 맞기 때문에 또 상대 전적에서도 강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저는 승부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토트넘이 이 정도 투표를 받을 만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진 않아서 저는 지우는 쪽을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그라나다 대 셀타비고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강등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있겠고 셀타비고는 사실은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입니다. 셀타비고가 동기부여가 떨어지고 나서의 경기력이 좀 많이 떨어진 부분들이 있어서 홈에서의 그라나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그라나다가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동기부여도 높고 하지만 상대 전적에서의 셀타비고가 강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이 경기력 측면에서는 사실은 셀타비고가 앞서는 부분들은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을 봤었을 때는 무승부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다가 수비적인 공간들도 많고 셀타비가 공격에서의 역습이나 뒷공간을 노리는 그런 침투적인 부분들 아니면 측면에서의 크로스나 세트피스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경기력 쪽은 좀 셀타비고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상황들과 그리고 이 동기부여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서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웨스트햄 대 아스날의 경기고요. 아스날은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웨스트햄이 아스날에게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승패 방향의 경기라고 생각을 했었고 웨스트햄이 이 동기부여적인 부분도 높은 상황이고 아스날도 역시나 동기부여가 높은 상황입니다. 두 팀 다 챔스권을 도전하는 팀들의 맞대결인데요. 초반에는 좀 승패 방향을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아스날이 일단은 좀 유리한 게 웨스트햄은 주중에 유로파까지 치르고 나서의 경기고 웨스트햄이 유로파를 병행을 하면서의 그런 체력적인 부담을 보여주면서 리그에서의 흐름과 경기력이 좀 떨어졌었던 모습들과 공격에서의 좀 무뎌진 모습들 세트피스 외에는 크게 기대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전체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서 저는 이 단통으로 좀 생각을 바꿨습니다. 웨스트햄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라요 대 소시에다드의 경기고요.
라요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라요가 홈일 때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라요는 11위 위치하면서 이제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이고, 소시에다드는 유로파권에 대한 컨퍼런스 리그가 아닌 유로파권에 대한 도전을 하는 그런 상황을 하고 있어서 동기부여는 소시에다드가 높고, 라요가 최근에 2연승을 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공격에서의 좀 무뎌진 모습과 공격에 비해서 수비가 좀 아쉬운 부분들, 동기부여도 없는 상황이라면 소시에다드가 밸런스도 괜찮고 이 동기부여도 높은 상황이고 경기력도 앞서기 때문에 저는 소시에다드를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위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내일 저녁에 풀백과 독시픽 그리고 프로토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